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들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하락을 했네요. 변동성이 큰 장이니까 대비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의 준비 잘 하고 우리가 이겨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7일에 제가 요 TQQQ 매수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 1억 300 정도 계좌로 시작해서 3월 12일 어제 기준으로 이제 1억 125만 원 정도, 이게 한 250만 원 정도 손실 봤네요. 손실 받고 그동안 저는 TQQQ는 이제 73주, 27주 두 개의 계좌, 1번, 2번 계좌에 해서 이제 100주를 샀습니다. 물론 예수금이 남아 있으니까 더 하락하면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뭐 바닥 근처에 왔다고 느껴요, 저도. 하지만 단정은 아무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근데 TQQQ만 있는 건 아니에요. TCL도 있고 SOXL도 있고. 근데 이거는 매수는 잘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TQQQ 주로 사고, 왜 더 떨어지면 같이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저점에 TQQQ가 올라갈 때 이때 사면 되겠죠. 예, 있는 돈으로 사면 되고, SQQQ를 통해서 저는 방어하고 있다, 해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SQQQ 위험하다, 미국의 우상장에 반대로 베팅하면 안 된다. 저 그런 베팅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안전벨트 매매입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고 했을 때 SQQQ를 사놔서 저는 손해보지 않았어요. 하락장에서는 계속 이걸 통해서 수익이라고는 안 하고, 예, 어쨌든 하락장에서 조금의 익절을 해서 TQQQ를 공짜로 늘려왔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왔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서 해볼 필요는 있다. 예, 이 의견 말씀드리고, TMF도 제가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또 갑자기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EDC, 이머징과 한국에 대한 비중을 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KYU가 우리나라 코스피 3배 레버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TQQQ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후 상승장에 저는 한국 쪽이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포트폴리오 상에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2월 9일날 시작할 때가 TQQQ가 63달러였는데 지금은 42달러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저는 그동안 하락 시에 계속 쭉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제 TQQQ를 마이너스 30%, 4% 정도 하락했는데 제 계좌를 전체 채우고 있었다면 이거 방어하기 쉽지 않겠죠. 네. 여러분, 하락할 때 현금으로 매수를 한다고 해도 손실이 줄어드나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평단이 내려가는 거죠. 대신 올라가 줘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모험하고 싶어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TQQQ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이시잖아요. 하지만 더 안 좋을 걸 예상해서 방어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 정도 드리고요. 자, 43달러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자, TQQQ의 S밴드입니다. S밴드고요. 여기 보시면, 자, 최근 자료를 볼게요. 최근의 패턴에서 결국 이 43달러가 이전 전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전고점이니까 이게 내려갔을 때는 네, 진짜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깼죠? 여기서 조금 깼으니까 이건 내려간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계속 이렇게 침범을 하고, 예, 다시 상승해서 이탈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정말 큰 힘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쭉쭉쭉쭉 밀린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그러냐? 자, 과거 차트 돌려보겠습니다. 예, S밴드의 특징은, 예, 여기가 최하단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요 하늘색이 바로 위 상단 구간이라 과거 자료들을 보면 이 아래를 깨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팬데믹이죠. 코로나 때인데 여기 하늘색 라인에서 반등했죠. 그리고 그 앞에 보겠습니다. 그 앞쪽에 미중 무역 전쟁인데 여기서도 이 파란색 안 가고 여기서 반등했단 말이죠. 이만큼 왔다는 얘기는 아직 안 왔죠.
하늘색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그래서 반등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끝까지 전고점까지 간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부분 반등 충분히 할 수 있고 연말에 산타랠리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악재들이 좀 줄어드는 게 좋겠죠. 자, 과거에 봐도요, 이 밑을 깬 적은 한 번도 없어요. 2015년도 큰 하락이 있을 때도 결국 여기서 반등을 했고요. 자, 2011년도에도 이쪽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우리가 확률 게임 아닌가요? 주식은 확률 게임이죠. 이 바닥을 갔을 때 또는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있고 이 밑에 가면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럼 우리 집중 매수 구간은 어디입니까? 28하고 43 크게 봐서 주봉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 사놓은 물량보다는 무조건 많이 사셔야 이게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이 구간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제가 이전 한 달 전부터 이 라인 보셔야 되고 이 라인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으니까 이전 방송 보신 제 구독자님들은 아시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쯤 가면 많이 사야죠. 이제부터 사서 상승을 기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3달러 정말 중요하고요. 요 밑에 오면 이제 조금씩 사세요. 너무 겁내서 만약에 여기서 30달러 떨어지잖아요. 그럼 겁나서 손 안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셔야 돼요. 왜? 미국의 우상향을 믿으시는 거잖아요. 주식은 어쨌든 떨어진 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한국경제TV죠. 한국전쟁이라네요. 죄송합니다. 요새 말이 헛나와요. 네. 자, 한국경제TV에서 진짜 유명하시죠? 우리나라 투자 구루죠. 대가들 네 분이 경제전쟁꾼 요 프로에서 대담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프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강방청 회장님이 거대한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악재들,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 성장 모멘텀이 좀 꺾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엔 대부분 경기가 안 따라주기 때문에 거대한 박스권으로 진행된다. 이게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고 빨리 끝날지 모르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레버리지나 부채가 있으면 작은 하락에도 엄청나게 빠질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강 회장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본인 계좌도 본인이 운영하는 펀드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있지만 참 좋은 기간이다. 왜? 너무 좋은 주식들이 싸게 널려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주가는 떨어지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건 배워야겠죠. 그게 장기 투자자의 마인드겠고요. 자, 존니 대표님입니다.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자, 미국에서 사시던 분인데 미국 주식과 다른 좀 저렴한 시장 어디를 보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한국 시장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엔 이머징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KORU와 EDC를 사고 있는 거예요. TQQQ 하나만 사면 더 편하고 좋은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한쪽에만 너무 하지 말고 분산 투자해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창훈 박사님은 좋아질 수 있다. 반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벼운 상황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자, 과거 10년 우리가 양적 완화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쵸? 위험하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왔고 투자 자산들은 올라왔는데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나 돈 버는 장은 아니다. 이거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자, 김한진 박사님은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시장일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과거에 우리도 계속 전쟁,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자료,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이런 자료 저도 보여드리잖아요. 그런 데다가 맞춰서 자꾸 생각하니까 만약에 그게 어긋나면 큰 미스, 판단 미스와
실패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겸손하게 임하는 게 가장 좋을 듯 싶다. 그래서 교과서적이지만 참 좋은 얘기들이더라고요. 한 번씩은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 대가들이 함께 경고하는 부분 중에 이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돈을 풀 수 없는 국면이다. 예, 악재가 더 큰 게 터지면 어쩔 수 없다.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것이고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상황에 빗나갈 수 있는 걸 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차트는 나스닥 차트고요. 하늘색이 나스닥입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예, TQQQ만 사도 좋은데 웬만하면 좀 여러 개를 좀 섞어 보십시오. 이유는 한쪽에다가 올인 베팅 했는데 거기가 안 되면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셨을 때 하늘색이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이 빨간 선이 우리나라 코스피예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뭐냐면 보라색은 영국입니다. FTS 영국 지수고요. 이 녹색 선, 아래의 녹색 선은 일본이에요. 자, 경제는 성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안 좋은 침체 기간을 견디고 또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영국이 미국 이전의 패권 국가였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도 1999년도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은 부채를 엄청나게 지었죠. 그리고 영토 패권이나 이런 걸 미국에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기가 사실은 좋진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고점을 아직도 회복 못한 게 보이시죠? 20년 정도 회복 못했습니다. 일본도 89년도에 플라자 합의로 환율이 꺾이기 전까지는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지금 근 30년 가까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죠. 한국은 그에 비해서는 좀 낫죠. IMF 지나고 나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미국도 금융위기 때, 이건 닷컴 버블이죠. 닷컴 버블 때,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원투 펀치를 맞았죠. 원투 펀치 맞고, 말씀드렸던 대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근 15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승했으니, 만약에 이게 악재로 떨어진다고 하면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역사적 신고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이후에 미국은 훌륭한 나라고 좋은 기업들이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는데도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저는 뭐 이게 기정사실화다 아니죠. 여러 개 투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포트폴리오 꼭 하시고요. 자, 주식에서 손해보지 않는 방법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100%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주식을 사지 않으시면 돼요. 안 사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좀 수익률이 저금리라 아쉬워서 주식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꼭 주식 하셔야 됩니까? 하실 분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2% 3%는 마음에 안 드니까 난 5%는 보고 해야지. 자, 그런 게 주식이라는 거죠. 바로 수익률이 더 높은 거. 대신에 손해율,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비율도 높아진다. 이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식에서 손해보지 않는 방법. 한 70% 정도 손해를 낮추는 거죠. 100% 손해는 없애는 방법은 채권과 분산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다른 자산군을 섞어서 상관관계가 역으로 움직이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MF랑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100% TMF가 들어가면 TQQQ만 갔을 때보다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뭐가 높아지냐? 이 표에서 보세요. 국내 주식형 A펀드와 국내 채권형 B펀드를 조합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식 100%가 됐을 때는 당연히 연한선 수익률은 높죠. 막 18%씩 갑니다. 그런데 손해 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리스크 리턴이죠.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떨어질 때는 확 떨어져요. 대신 기간을 좀 늘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10년으로 기간을 이렇게 높이면 손해볼 확률보다는 수익 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건데, 저는 10년 장기 투자하시는 거에 찬성입니다. 찬성에 100표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데 중간에 5년 만에 뭐 문제가 터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 주식이 한참 낮은 국면, 진짜 바닥 국면에서 갑자기 집을 사야 된다거나 전세금을 올려줘야 된다거나 뭐 누가 아프다거나 이러면 이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채권과 좀 섞으면, 채권은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장기 국채는 또 수익이 괜찮죠. 어쨌든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개를 같이 좀 섞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넓어질수록 채권은 정말 수익률 올라가면서 리스크가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0% 주식에서 손해율을 조금 더 낮추시는 방법이 있어요. 채권 하기 싫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거치식보다 적립식 투자입니다. 한 번에 사는 거 아니고 나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른 거치식 적립식이 성과가 다르잖아요. 자, 과거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승 구간에선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한 번에 사놓고 쭉 올라가는 거치식이 좋습니다. 얘가 이겨요. 그런데 하락 구간 이럴 때는 적립식이 좋습니다. 거치식은 그냥 마이너스 팍팍팍 나겠죠. 한마디로 TQ를 여기서 왕창 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감당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할 매수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전 궁금한 게 그겁니다. 제가 자동 주문하라고 말씀드리고 LOC도 데이 LOC 매매법 안내 드렸잖아요. 그냥 매일 걸어놓고 주무시는 거. 그 이유는 여러분 쳐다보면서 사시면 더 싸게 살 수는 있긴 한데 내 생활이 좀 망가져요. 밤에 안 피곤하십니까? 저는 피곤해서 잘 안 쳐다보고 싶어요. 진짜로. 여기 보시면 자 안규리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의대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삼성전자 사회이사를 하셨어요. 좀 작지만 그때 사회이사를 하시면서 2019년도 3월이었거든요. 바로 그냥 100주씩 월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2022년도까지 적립식 투자의 가장 모범 사례로 이 안 교수님을 뽑아요. 그래서 삼전 적금 왕언니 삼성전자 주식 매달 100주씩 샀더니 어떻게 됐냐? 현재 한 3,800주 갖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매수 금액은 처음에 42,750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계속 내려왔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삼성전자 샀다가 지금 끝에 물려서 다 마이너스 20%씩 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계속 나눠 산 거죠. 근데 시점 보고 샀냐? 아니요. 그냥 월급날 한 번에 100주씩 딱딱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심플하잖아요. 이분은 차트를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자동으로 사지게끔 증권사에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매월 적립식 매수 그거 쓰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2년 2월 기준으로요. 수익률 32% 달성하셨고 2억 3천 들어가서 3억 정도 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분이 뭐에 신경 쓰고 사실까요? 주식을 계속 보고 사실까요? 절대 아니죠. 대한적십자사, 박회장, 금장수사 사회활동 왕성하게 하고 계신 거죠. 이연세에도. 그래서 주식을 매번 보면서 저는 사실 주식이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일도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자주 보지만 수익을 위해서 너무 주식만 보시는 거 저는 비추입니다.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하락 구간에서는 어쨌든 적립식이 좋은 거 다 아시죠? 근데 상승 후 하락 구간 있죠. 이럴 때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건 이때는 진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스킬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락 후 상승 구간에선 이런 때는 또 적립식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구간인지 단정 지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도 단정 못 짓겠어요. 미리 가격을 보고 추세를 보지만 자 이렇게 지금 사실은 연말부터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지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후 상승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로는 쉬운데 현실적으로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쉽게 하실 분들은 저는 그냥 월급날 무지성 적립 뭐 안 좋다고 하시는데 아니요 그게 내 인생이 편하고요 내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싫고 조금 더 좋은 가격을 잡고 싶으시면 자동 주문하시고 그래도 매일 보고 싶다 그러면 데이 LOC 매매법으로 주무시기 전에 딱 걸고 주무시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각 지수의 흐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자 이게 금융위기 때예요. 2007년도 금융위기 때인데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한 2년 만에 전고점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라왔어요. 자, 이게 과거죠. 이게 언제냐면 네, 요때입니다. 요때. 예,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죠. 지금의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려갔다가 전고점을 2, 3년 만에 회복해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다. 자, EWY는 한국이죠. 제가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국뽕을 맞은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 주식도 좀 안타까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비교를 해보면 자, 상승 속도가 가파르죠. 여러분 나스닥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이유는 그러겠죠. 여긴 위기가 어디서 터졌어요? 미국에서 터졌죠. 금융위기니까. 한국은 그에 비해서 안 터졌을 거 아닙니까? 왜? IMF 때 워낙 호되게 당해서 기업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은행들도 정신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는 걸 막진 못해요. 왜? 같이 하락하니까. 자, 올라갈 때도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뒤에 가선 오히려 힘이 약하죠. 근데 왜 한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동일 기간으로 쫙 샘플링 해보면 어떤가요? 이게 이때잖아요. 예, 이때니까 지금 나스닥의 상승폭과 한국의 상승폭은 비교가 안 되죠. 우린 그동안 10년 동안 박스피를 거쳐왔습니다. 박스피. 그래서 나스닥이 이때 겪었던 박스피 이후로 솟아올랐듯이 우리도 지금 박스피 지나고 이제 올라온 거니까 상승 여력은 더 있어 보인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나스닥과 TQQQ 흐름을 비교해 보는데 저 비관론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꼭 기운 내시고 그런데 이건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 하락하죠. 이게 나스닥입니다. 자, 상승하고 이 패턴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상승했다가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어요. 자, 여기 밑에 거 볼게요. 자, 상승, 하락, 자, 상승. 뭐 여긴 조금 다르지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하락했는데 모양 크게 다른가요? 저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예, 저는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이 같아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예, 여기서 조금 그냥 이렇게 크게 그릴게요. 상승했다가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예,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어요. 자, 그 뒤 이후에 상승이 왔어요. 바닥권에서 상승이 왔고 그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일 것 같은데 자, 이게 위에가 바로 네, 나스닥의 금융위기 때입니다. 2007년도 8월. 그리고 지금 이게 예, TQQQ의 현재 2022년도 3월 차트예요. 자, 데자뷰라는 거 있죠. 비슷한 모양의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쪽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뭐 굳이 한 번씩 검토해 보는 건 좋겠지 않습니까? 예, 그냥 위기 대응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뒤에 상승 구간에서 지나고 나서 여기 폭락했습니다. 우리 이때를 조심하자고요. 안 떨어졌으면 좋겠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잘 해결돼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를 정말 바라는데 혹시 이 구간 반등이 한 번 더 나오는 요 구간이 있으면 현금화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투자해서 나의 TQ로 자산을 크게 불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기운 내시고 상승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